지금 어제 얘기를 조금 한 번만 조금 네. 더 보게 되면 정말 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게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네.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다. 민주당. 즉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네.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 삼아서 숙주라고 표현했어요. 예. 즉 운동권은 기생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내밀고 대대손손 국민위에 군림하려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정치를 청산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와서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걸 두고 보고 계실 겁니까? 그건 미래와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리는 겁니다.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저는 이 공포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이 민심을 잘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제 네. 주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몇 번 네. 얘기했었잖아요. 네. 나는 너무 무서워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뭐가 무서우세요 하면은 나는 정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까 봐 무서워 죽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공포감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많은 국민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국민의 상당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시 대선에 나와서 대통령이 될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을 집권 여당이나 혹은 지금 용산에 있는 분들이 많이 느끼고 계셨던가라는 느낌이 전 들거든요. 사실 언론도 좀 모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한동훈 장관이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지점을 저는 비교적 잘 집어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이 부분들이 민심을 읽고 있다는 것 같고 네. 저 부분에 지금 사실은 공포는 반응이고 네. 용기는 결심이다. 맞습니다. 라고 한 말이 저기에 들어요. 지금은 저쪽에 처칠에 문구고 네. 그렇다는 것만 관심을 받았는데 네. 전체 방금 우리 박은재 때 읽었던 저 다음에 이어지는 맥락 네. 속에서 읽으니까 네.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자기가 정치를 하게 된 그 결심, 네. 그 용기잖아요. 예. 이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이 네. 바로 저 절대악의 탄생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네. 네. 어떤 저런 그 신념에서 나온 거란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다들 공포를 느끼고 사실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저 용기. 네. 그리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헌신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헌신이라는 이념에 따라서 과감하게 불출마 네. 선언을 한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자기 한 명이 당선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네. 내가 비례대표든 지역이든 하나의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국힘 전체의 승리가 네. 목표라는 거를 네. 이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고 그 결과 나오는 것은 헌신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맥락에 따라서 불출마 선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와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세력의 폭주를 막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겨야 할 절박한 그러네요. 이유이긴 하지만 그게 또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유, 왜 이재명과 개딸을 끝내야 되는가. 네. 이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이 이유이자 목표는 아닙니다.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목표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지지를 만나면 이거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정교하고 박력 있게 준비된 정책을 국민께 설명하고 즉각 실천을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제 사실 저 부분이 제가 파란불로 네. 밑줄을 쳤는데 네. 저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전통적인 그 취임문, 네. 취임 연설문 같은 데라면 저 부분이 좀 많이 길었을 텐데 저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은 비전 부분이거든요. 네. 국힘이 추구해야 될 비전. 네. 인구 재앙으로부터 대비하는 정교한 정책. 그리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정책. 그리고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들, 어르신을 공격하고 지역 경제를 부양하고 그리고 또 자본시장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게 하는 것들. 네. 저런 부분들 압축적으로 하면서 예, 예. 조금 다른 걸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네. 청년의 삶도 가지고 네. 왔고 네. 노인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원칙 있는 대북 정책. 그러니까 이슈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네. 저거는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정교하고 준비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비전을 설명했고요. 네. 그러면서 한 번 더 야당을 이어줍니다. 야당을 한 번 더 짚어줍니다.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저거 조금 밑에 내리면 됩니다. 3번, 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 받는 네. 초현실적인 민주당. 네. 그러니까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 왜 우리가 그 국민의힘이 그것을 압도하지 못하는지 네.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국민의힘에 대한 뭐 내부 반성이 없었다 그러는데 네. 반성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했는데 뒤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맙시다. 네. 몸살이지 맙시다.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네. 이제 정말 달라질 거라 약속하고 바로바로 보여줍시다. 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저 부분에 저게 한 두 번째 부분인데 두 번째 부분에 한 절반에서 앞쪽 부분은 전반부 쪽인데 저런 것들을 다 짚어주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경기고등학교 출신의 서울대 출신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안 나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머리 굴려서 그렇다. 저 경기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머리만 굴리고 예.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추진력과 행동력이 빠른 편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런 점에서 그 기존의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엘리트라는 건 그동안 이뤄온 게 많기 때문에 그 말은 뒤집으면 잃을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 상당히 잃을 거에 대한 두려움, 공포 없이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점들이 전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비대위원장 제안 받았을 때도 네, 뭐 네. 가보지 않은 길 얘기하고 네. 실패는 보통 몸살이다가 한다. 네, 네. 그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또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그 얘기가 나오네요. 예, 몸을 네. 살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예. 이 얘기 하는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슈퍼 엘리트 중에서 네. 몸살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엘리트들, 특히나 이제 슈퍼 엘리트급들은 정말 몸을 많이 사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청문회 있는 자리에 안 가겠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곱게 모셔주는 자리에만 네.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네. 그 많은 분들한테 우리나라 슈퍼 엘리트의 이 뭐죠 양태, 네. 라이프 스타일, 사고 패턴 네. 이거를 좀 다른 사람이 나왔다 하는 느낌을 좀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정말로 보수의 혁신이고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 민경우 대표가 시민단체 예. 길 대표가 나와서 네, 말씀을 하셨지만 보수 정부 1기였다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보수 정부 2기로 가지 않겠냐. 네, 만약 이렇게 해서 자기가 총선에 불출마를 했지만 전체 총선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면 예. 자연스럽게 지금 벌써도 뭐 차기 대권 후보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론돼서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면서부터 이기고 있는데 네. 총선 승리라는 성과를 안고 네. 본인이 그 차기 대선 후보로 가느냐, 네. 아니면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네. 뭐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본다면 큰 용기를 걸고 하나의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총선에서 못 이긴다면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도 완전히 신선도나 다 다 낮아져 버릴 거리거든요. 성과가 그냥 없으니까. 사실은 백수하다가 그냥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건 네. 어마어마하게 큰 본인 말대로 네. 용기를 냈고 네. 결심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사실 기자들이 좀 시니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남의 희생에 대해서 저거는 저거 다음에 뭐 하려는 수야 뭐 이렇게 맞아요.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저는 사실은 지금 국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나는 비례도 하지 않고 지역구에도 나가지 않고 오로지 당의 승리를 위해서 뛰겠다라고 한 거는 저는 뭐 그가
미래에 뭐 무슨 뭐 노림수를 있다 이런 쓸데없는 사족 없이 네. 이 자체로 굉장히 용기 있고 의미 있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탐욕이 원래 이렇게 총선 앞도 이렇게 탐욕이 넘치는데 저는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올해 유난한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정원장까지 지내고 국회의원 네. 몇 선 하셨습니까? 박지원 전 장관 같은 그런 분들 나온다 그러죠. 지금 너무 심하게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내가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유리하다. 국회의원이 돼야 내가 감옥에 안 간다. 이런 거를 아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지난번 총선에 져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네. 당대표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으면서 지금 재판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력을 쥐고 나니까 판사도 얘기해줬잖아요. 당대표이기 때문에 도저히 염려도 없다. 그렇죠. 네. 송영길 씨가 이번에 구속된 건데 그러니까 전직 당대표로서 네. 당원도 아니고 네. 그래서 결국에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네. 이것도 되게 신선합니다. 그러면서 특권 의식 없는 분들만 우리는 나는 비상대책위원으로서 국민의힘 그 후보자들 국민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입니다. 네. 자, 이것도 다짐이면서 선언이면서 네. 이재명 대표 들으라는 거예요. 네. 당신은 불체포 특권 포기 못하죠. 네. 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또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다. 네. 민주당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지금 대선 이후의 행태 네.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정통 야당인 국내 우리나라 좌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어떻게 망가져 왔는지를 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발언이 네. 취임 선언문에 연설에 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취임 선언문 저렇게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다고 예. 하고요. 뭐 끝에가 나긋나긋했다고 맞아, 하는데 맞아. 여러분 보셔서 그거를 이제 어저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비서실장을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네.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까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보여드리죠. 보시죠. 네. 혹시 기사 떴을까요?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아니 도대체 검사도 아니고 사실 검사도 아니고 란 말도 붙였습니다.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자를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서는 그거는 4월 8일, 4월 9일, 4월 10일 완전히 가짜뉴스를 그냥 퍼뜨려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자는 거다. 이거는 국민의 사퇴권을 방해하는 거다. 그러나 그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말겠다.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거다. 현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한동훈의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7, 8, 9를 집중적으로 이제 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7, 8, 9라는 거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특정 나이는 안 된다. 특정 세대는 안 된다. 네.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정략적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호 기사는 10대 바둑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조지 포만은 제 나이 때에 한동훈 장관이 50세죠. 제가 53세라 그랬는데 73년생 딱 50입니다. 50세네요. 예. 제 나이에 조지 포만은 제 나이에 챔피언이 됐고 히치콕은 60대에 영화 사이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네.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특정 나이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몇십 분 전에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에 잠깐 뒤에 들어가 있던 거. 네. 어제 퇴근할 때 네. 기자들한테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랑 만날 거냐고. 네. 그랬더니 그때는 또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다. 네. 예. 그것도 할 거는 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그게 갑자기 생각이 네. 나서 파트너로서 상대는 또 해준다. 뭐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렇게 이 분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오래 참아왔던 분노 네. 같은 거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